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목요일에는 코코아를입니다. 날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죠. 이제 새벽에는 추울 정도더라고요. 저는 커피를 즐기기 시작하면서 코코아를 마시는 일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느낌은 알잖아요. 추운 날 뱃속까지 뜨뜻하고 든든하게 해주는 코코아의 느낌이요. 그런데 한 번도 생각 못 해봤는데 코코아라는 단어가 참 예쁜 것 같습니다. 코코아, 코코아, 그렇지 않나요? 목요일에는 코코아를은 아오야마 미치코의 작품으로 일본에서는 꽤 많은 인기를 얻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도쿄와 시드니를 배경으로 각 6편, 총 12편의 연작 단편이 실려 있습니다. 12편의 이야기는 벚나무 가로수 길끝에 있는 아담하고 정갈한 마블 카페로부터 시작됩니다. 책의 첫 줄은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은 코코아 씨라고 한다 입니다. 뭔가 예쁜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죠? 마블 카페 직원 와타루가 첫 번째 화자로 이야기를 시작해 마블 카페 손님 아사미로 이야기가 이어지고 이렇게 이야기 속 인물 중 하나로 이야기가 릴레이 하듯 이어져서 시드니로 넘어갔다가 다시 도쿄로 돌아옵니다. 각 에피소드마다 부제로 컬러가 정해져 있는데 이건 역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따뜻하고 몽글몽글한 느낌으로 가득 차 있고 사람이 그리워지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이 책은 권남이 번역가가 작업한 작품입니다. 아마 일본 문학을 어느 정도 보셨다면 그 이름 정도는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특히나 하루키의 소설을 열심히 봤던 터라 권남이 번역가님의 이름을 보고 꽤나 반가웠습니다. 역시나 깔끔하게 잘 번역되어 있어서 읽기에도 좋았고요. 목요일에는 코코아를은 정말 긴 시간 들이지 않고 기분 좋게 읽기 좋은 책이라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려봅니다. 마침 출판사인 문해춘추사에서 이 책을 증정해 주시겠다고 해서 도서 증정 이벤트도 하게 되었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 이 책 목요일에는 코코아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그냥 듣기만 하셨던 분들도 오늘은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책 목요일에는 코코아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성자의 직진 블루 도쿄 썸씽포라는 것 알아? 찻잔 테두리를 손가락으로 더듬으면서 리사가 말했다. 예전에는 맛집 투어라고 해서 둘이 이곳저곳 맛집을 찾아다녔지만 다음 달에 결혼식을 앞둔 리사는 다이어트 중인 것 같다. 12월에 웨딩업계는 비수기여서 비용이 조금 싸다고 한다. 오랜만에 만나는 건데 저녁에 술도 아니고 점심도 아니고 대낮에 차를 마시자고 했다. 리사를 따라온 마블 카페는 직장인 유치원에서 강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있다. 벚나무 가로수에 가려져서 지금까지 몰랐지만 구석구석 잘 꾸며놓은 화사한 가게였다. 벽에는 최근 화제인 아티스트가 그린 트리가트가 걸려있다. 젊은 웨이터는 민첩하게 일하면서 이따금 우리에게 온화한 눈길을 보냈다. 나는 카페오레를 한 모금 마시고 리사의 질문에 간단히 대답했다. 썸씽포라면 알지. 마더구스잖아. 리사는 어머 그래? 하고 놀랐다. 자기가 먼저 말했으면서. 썸씽포, 오래된 것, 새로운 것, 빌린 것, 파란 것. 결혼식에서 신부가 지니면 행복해진다는 전설. 마더구스 노래에서 유래했다. 노래에는 구두 속에 은색 6펜스 동전도 있지만 그건 생략될 때가 많다. 과연 야스코 유치원 선생님답다. 야스코 선생님. 리사는 놀렸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창밖을 보았다. 고등학생 때부터 사이가 좋아서 뭐든 얘기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를 공유해서 남자친구 없는 역사까지 비슷해서 둘이 30살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 리사는 60살이 돼도 서로 독신이면 같이 살자라고 했다. 나는 싫지만 어쩔 수 없지 하고 웃으면서 대답했다.
물론 둘 다 멋지게 반려자를 찾는 것이 가장 좋다. 그건 싱글끼리 곧자라는 사소한 농담이었고 약속이라고 할 만큼 무거운 것이 아니란 건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진심으로 그것도 괜찮네라고 생각했다. 그 후로 6년이 지났다. 2년 전 캐주얼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리사에게 들었다.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나는 속으로 젠장이라고 생각했다. 34살 2차 결혼 열풍 무렵이었다. 고등학교 시절 둘 다 젬병인 마라톤 대회에서 같이 뛰자라고 해놓고 종반이 되자 성큼성큼 앞으로 먼저 가던 리사가 떠올랐다. 하지만 뭐 그런 건 신경 쓰지 않는다. 마라톤 대회 따위 내 인생에서 별 가치 없다. 다만 리사는 이런 애구나 하고 어이없었던 기억은 남아있다. 리사의 입에서 결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마라톤 대회에서 멀어져 가던 리사의 뒷모습이 뇌리를 스쳤지만 잘됐네 정도의 말을 할 수는 있었다. 어쨌든 축하할 일이니까. 여기서 웃는 얼굴을 보이지 않으면 리사도 나도 불쌍하다. 하지만 그 사람 이혼 조정 중이야 하고 리사가 고개를 숙인 순간 애써 만든 미소가 단숨에 지워졌다. 부인하고는 나랑 만나기 전부터 별거하고 있어서 하는 리사의 얘기를 가로막고 나는 단칼에 반대했다. 안 돼 하지 마. 그런 남자 절대로 말만 그래. 어차피 이혼하지 않을 거야. 벌써 30대 중반이 돼가는데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마구 다그치자 리사가 불쑥 내뱉었다. 네가 뭘 알아. 나는 말문이 막혔다. 리사에 관해서는 뭐든 잘한다고 생각했다. 나에 관해서도 리사는 잘한다고 생각했다. 옆 테이블에서 접시에 포크 닿는 소리가 달그락달그락 울렸다. 리사는 내게서 시선을 피하며 말을 계속했다. 야스코는 좋겠다. 직업이 있어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유치원 선생님은 이미지도 좋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신뢰받지 않니? 나는 파견직인걸. 이렇다 할 특기도 자격도 없고 언제 잘릴지 조마조마하면서 살고 있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몇 명이나 있었다. 자격증 있어서 좋겠네. 굶을 걱정은 없겠네. 아이들하고 놀며 돈 벌어서 좋겠네. 웃기지 마라. 진짜 내가 유치원에서 노래하고 피아노 치며 즐겁게 놀다가 아이들이 돌아가면 그걸로 업무 종료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좀처럼 믿어주지 않지만 집에 갖고 와서 밤새매야 하는 일도 있고 신입이 들어와도 젊은 아이들은 금세 때려치우고 원화보다 학부모의 항의와 세세한 주문에 대응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지금까지 내가 그런 불평을 쏟아놓은 것은 리사뿐이었다. 그런데 리사조차 그런 소리를 하다니 의외였다. 리사가 불만으로 생각하는 파견직도 삼촌 연줄로 들어갔으면서 나는 제대로 공부해서 취업 활동을 하고 내 힘으로 이 일을 얻었다. 야스코는 좋겠다라고 가볍게 말하지 마라. 화가 나는 김에 나는 리사를 다그쳤다. 자격 같은 건 따면 되는 거야. 너도 지금부터 공부해서 직업을 가지면 되잖아. 결혼으로 도망치는 건 너무 물러터진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나 그 사람을 이혼 조정 중이라면 아직 유부남이잖아. 그거 불륜 아니니? 결혼을 미끼로 사기치는 것 아니야? 리사는 말없이 있더니 잠시 후 허탈하게 웃었다. 역시 너는 모를 줄 알았어. 나는 그래 하고 대답하고 더 말하지 않았다. 나는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아. 그렇게 생각했다. 리사도 나를 모르잖아. 나도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그 후로 서먹해져서 연락하지 않게 됐다.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싸우고 헤어진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리사에게 온 연하장에 그 사람 이혼했어 라고 가볍게 쓰여 있었다. 설마 하는 것은 나의 솔직한 감상이었다. 절대로 잘 될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단언한 이상 내가 연락하기도 못해서 방치했다.
신경 쓰이긴 했지만 그 사람이 이혼해서 잘 됐네 라고 하는 것도 웃기다. 그리고 10월에 들어서서 리사에게 결혼하기로 했어 하는 전화를 받고 어영부영 화해했다. 얼마 후 피로연 초대장이 와서 참석한다고 답장을 보냈더니 리사에게 메일이 왔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마주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다. 얼룩 하나 없이 잘 닦은 카페의 창으로 낙엽이 팔랑팔랑 날리는 것이 보였다. 썸씽포 중에 3가지는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래된 것은 엄마의 진주 목걸이, 새 것은 레이스 손수건, 빌린 것은 언니가 결혼식 때 사용한 긴 장갑. 나머지 하나 파란 것을 정하지 못해서. 파란 것. 온통 흰색의 웨딩드레스에 파란 아이템은 상상하기 어렵긴 하다. 메리지 블루라도 가슴에 품으면 되잖아 하는 악담을 떠올리는 나를 나무랐다. 나의 추한 속내는 모르고 리사는 살짝 몸을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입는 게 좋은 것 같아. 외국에서는 가터벨트에 파란 리본을 장식하는 것이 대세라고 하지만 말이야. 가터벨트? 그렇지만 나 가터벨트 같은 건 실제로 본 적도 없어. 리사는 뺨을 붉혔다. 야한 상품도 아닌데 이런 순진함이 리사답다. 도전해보면 되지. 첫 가터벨트. 내가 웃자 리사는 과장스럽게 손을 저었다. 싫어. 나 원래 파란색도 좋아하지 않고 뭔가 차가운 느낌이어서. 그래? 난 좋아하는데. 도덕적이고 성실한 분위기. 야스코답구나. 리사는 휴 하고 한숨을 쉬었다. 이상한 침묵이 생겨서 나는 따끔했다. 두 사람 다 노골적으로 그날 싸운 일을 떠올리고 있다. 한동안 우리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침묵했다. 나는 어쩔 줄 몰라서 카페오레를 마저 마시고 물이 든 컵까지 비웠다. 침묵을 먼저 깬 것은 리사 쪽이다. 천천히 홍차를 마신 뒤 리사가 조용히 말했다. 전에 말이야, 나 네가 뭘 알아 라고 한 적 있잖아. 그때는 비굴한 표현 써서 미안해. 줄곧 마음에 걸렸어. 아니야. 나 항상 너는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고등학교 때부터 너는 언제나 하고 싶은 것이 확실하고 선택한 길을 곧장 걸어갔잖아. 나는 망설이기만 하고 멀리 돌아가거나 삼천포로 빠지고. 나는 없었어. 뭔가를 갈망하거나 가슴이 뜨거워지는 일. 머리가 나빠서 잘 표현하지 못하겠지만 그거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이걸 하고 싶다, 이게 갖고 싶다, 이렇게 되고 싶다 하는 건 뭐랄까 우주의 바람 같아. 나는 놀랐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길게 말하는 리사를 처음 보았다. 카운터에서 스포츠 신문을 펼치고 있던 남성 손님이 우리 쪽을 흘끗 보았다. 목소리가 크다고 말해주는 것도 주저될 만큼 리사는 열에 떠 있다. 하지만 나 말이야. 그 사람을 만나서 처음으로 이 사람이 갖고 싶다고 간절히 바랐어. 그래, 도덕에 반할지도 몰라. 그래도 어떡하든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했어. 다른 사람으로는 안 됐어. 리사의 눈이 반짝거렸다. 우주의 바람인가 뭔가에 지배당하는 것 같았다. 무슨 소린지 딱히 와닿지 않았다. 자기가 갖고 싶다고 생각한 것이 갖고 싶은 것 아닌가? 근데 있지, 욕심이란 거 굉장하더라. 욕심이 욕심을 부르는 거야. 그의 아내가 되고 싶다고 단지 그것만을 바라왔는데 그게 이루어지니까 이번에는. 리사가 조금 주저한 뒤 조그맣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나 엄마가 되고 싶어. 너무 욕심이 많지? 하고 리사는 어깨를 으쓱했다. 내가 이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인 줄 몰랐어. 좀 무서워.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 말을 찾고 있는데 스마트폰 진동 소리가 났다. 리사는 가방에 손을 넣었다. 히로유키 씨네. 잠깐 미안. 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마트폰을 들고 가게 밖으로 나갔다. 우두커니 남겨진 나는 뭔가 어이가 없었다.
히로유키 씨란 약혼자군. 리사는 옛날부터 이랬다. 언제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는 얼굴을 하고 결국 좋은 것을 챙긴다. 나와 정반대인 성격. 어째서 나는 리사와 절친이 됐을까? 아니, 절친이긴 했나 우리? 어째서 친해졌더라? 어째서 늘 함께 있었더라? 나는 리사의 어떤 점을 좋아했더라? 나라면 이럴 때 친구 혼자 두고 전화 받으러 나가지 않는다. 기다리게 하지 말라고 빌어먹을.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더니 등 뒤에서 실례했습니다 하고 사과했다. 돌아보니 웨이터가 주전자를 들고 서 있다. 마침 물을 따르러 온 참인 것 같다. 아, 아닙니다. 당신한테 한 말이 아니고. 웨이터는 꾸벅 고개를 숙인 뒤 잔에 물을 따랐다. 욕실에서 갓 나온 것처럼 청결한 웃는 얼굴. 젊다. 직장에 있는 2년차 애나 선생과 비슷한 또래일까? 기품 있고 고풍스러운 예의가 느껴졌다. 친구가 나랑 진지하게 얘기 중이었는데 전화가 오니까 나가서요. 살짝 화가 나서. 내가 애써 변명하자 웨이터는 주전자를 기울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손님 생각해서 가게를 나가주시는 매너 좋으신 분 같습니다. 허를 찔렸다. 내가 비상식이라고 생각한 것이 다른 각도에서 보면 상식적인 일이기도 한 건가. 나는 되도록 고든 길을 가려고 해왔고 남들에게도 그러길 바랐는데 어디가 잘못된 걸까요? 길이 고든가 어떤가 보다 구불거리는 길을 곧게 걸어가려고 애쓴다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문득 그 마라톤 대회 때를 떠올렸다. 골 근처의 커브를 힘껏 속도내어 달려가던 리사. 그때 연도에 수학 선생님이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될 정도로 독재적이고 학생을 무시하던 교활한 사람이었다. 쉬는 시간에 나와 리사가 같이 있는 걸 보고 지나가면서 리사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너 야스코한테 멍청한 거 전염시키지 마. 떨어져. 리사는 그 말을 듣고 헤헤 웃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리사는 그 이후 그 선생님 앞에서는 내 옆에 없었던 것 같다. 나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들었다. 나도 그 선생님을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고 무시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리사는 아마 심하게 상처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내게서 떨어져서 달렸다. 필사적으로. 그런 당연한 일도 깨닫지 못하다니 바보는 나였다. 상대 입장이 된다는 건 어렵네요. 그러네요. 그러나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전해질지 모릅니다. 게다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상상하는 것만으로 즐겁기도 하고. 웨이터는 그렇게 말하고는 뭔가 떠오른 듯이 빙그레 웃었다. 알기 쉬운 사람. 이런 형태의 솔직함도 있다. 나는 미소 지으며 그가 따라준 물을 꿀꺽 마셨다. 상상하는 것만으로 즐거운 그 사람과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말하자 웨이터는 단숨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리사가 돌아왔다. 미안, 실은 히로유키 씨나 할머니가 오늘 아침에 넘어져서 다치셨거든. 골절했을까봐 걱정했는데 병원에서 검사했더니 그냥 타박상이었대. 이틀 정도 안정을 취하면 된다나 봐. 할머니 혼자 사셔서 걱정이었는데 다행이야. 그렇구나. 꼭 받아야만 하는 전화였구나. 리사는 간호하러 가지 않아도 돼? 히로유키 씨가 소중한 친구랑 약속이니 다녀오라고 했어. 나도 오늘은 야스코를 꼭 만나고 싶었고. 리사는 안도한 얼굴로 천진난만하게 웃었다.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하는 리사가 내게는 눈부셨다. 나는 학생 때부터 줄곧 남들에게 미움을 샀다. 미움을 샀다는 표현이 지나치다면 아이들이 나를 경원시했다. 모두 나를 두려워했다. 그러면서 학급 임원은 나한테 떠맡겼다. 입후보하는 사람이 없으면 선생님은 나를 지명했다. 임명됐으니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또 미움을 샀다.
청소를 안 하는 남자아이들, 수업 중에 떠드는 여자아이들을 주의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건지 나는 몰랐다. 몇 번 안 되는 연애 경험에서도 떠나는 남자들은 한결같이 너하고 있으면 숨이 막혀 라든가 정론을 강요하는 게 싫어 라고 했다. 하지만 리사만큼은 달랐다. 리사는 느리고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고 울보였다. 그런데 어째선지 나를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야스코 야스코 하면서 스스럼 없이 마음을 열었다. 야스코하고 있으면 안심이 돼. 야스코한테라면 뭐든 얘기할 수 있어. 야스코는 절대로 뒷담화하지 않잖아. 빈말하지 않잖아. 그건 어째선지 유치원 아이들이 나를 잘 따르는 것과 비슷했다. 과장된 몸짓으로 놀아주거나 귀여워하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본척하지 않는 아이들도 신기하게 내게는 손을 내밀었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 속에서 일하고 싶었다. 내가 생각하는 바른 길을 가르치고 싶었다. 바른 것이 소외되는 그런 어른 무리에 있는 것이 힘들어서. 리사, 미안하지만 15분, 아니 10분이면 돼.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나는 마블 카페를 뛰쳐나왔다. 다리를 건너서 역 쪽으로 조금 간 곳에 다목적 빌딩에 란제리 가게 간판이 있었던 게 생각났다. 그 빌딩까지 전력으로 달렸다. 나라면 결혼한 남자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나라면 가터벨트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라면 애초에 썸씽포 따위 챙기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리사라면 목적한 빌딩에 도착해서 지하에 있는 가게에 들어갔다. 조명이 어두운 그 좁은 가게에는 웨이브 머리의 여성 점원이 혼자 있었다. 나는 가터벨트가 아니라 속바지를 찾았다. 감색, 물색, 예쁘지만 아니다. 내가 찾는 것은 있다. 파랑. 하지만 물방울 무늬거나 레이스가 잔뜩 달렸다. 그런 것 말고 문득 계산대 옆 진열장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속바지를 발견했다. 저기 이거 좀 보여주시겠어요? 점원은 빙그레 미소 지으며 진열장에서 속바지를 꺼내 주었다. 실크여서 촉감이 좋답니다. 내가 찾던 단순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 청초하기까지 한 로열 블루. 이거다. 네, 소중한 친구한테 선물하려는데 포장 좀 해주실래요? 알겠습니다. 마치 케이크를 싸듯이 조심스럽게 포장하면서 점원이 말했다. 기쁘네요. 이건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작품이랍니다. 그는 포장을 마치자 가게 로고가 든 종이 가방에 넣어서 내게 내밀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이 속바지 상품명은 마리아랍니다. 그 이름을 듣고 호흡이 멈추었다. 마리아? 네, 블루는 성모의 색이랍니다. 왜 마더 테레사 수녀복에 파란 줄이 곧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이 상징이랍니다. 뭔가 의미가 과하다. 나는 엉겹결에 웃음을 흘리면서 받아들었다. 어머니 중에 어머니가 아닌가. 파랑은 차가운 색이 아니야, 리사. 다시 뛰어서 마블 카페로 돌아오자 리사는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다. 나는 숨을 헐떡거리며 리사 맞은편에 앉았다. 자, 보이지 않는 곳에 썸씽 블루 속바지야. 가터벨트는 부끄러워도 속옷이라면 입을 수 있지. 선물이야. 뭐? 속옷 사러 다녀온 거야 지금? 그래, 불만 있냐? 아, 어째서 이런 식으로 거들먹거리는 어조가 되는 거지? 쑥스러울 뿐인데. 그래도 리사는 쿡쿡 웃으며 종이 가방을 받아들었다. 이런 웃는 얼굴에 언제나 위안 받아왔구나. 오, 신기해. 야스코가 이렇게 계획이 없는 일을 하다니. 속옷이라고 말했는데 리사는 사람들 눈도 개의치 않고 그 자리에서 부스럭부스럭 풀었다. 파란색 속바지가 나타나자 와 하고 탄성을 지르며 꺼냈다. 예쁘다. 고마워. 이제 다 모았어. 이런 곳에서 좀 펼치지 말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좋아하는 리사의 웃는 얼굴이 기뻐서 대신에 이렇게 말했다. 아이들은 말이야 버거워. 리사가 속바지를 든 채 나를 보았다.
말을 계속했다. 버겁고 귀엽고 재미있고 여리고 씩씩하고 눈도 손도 잠시도 뗄 수 없어. 그런가 하면 저대로 자라서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식견이 멀쩡하기도 하고. 정말로 그 녀석들은 괴물이야. 나는 가만히 나의 말을 듣고 있는 리사를 바라보았다. 똑바로. 그러니까 각오하고 욕심내. 욕심쟁이면 어때? 엄마가 되고 싶은 게 뭐가 문제야. 더 욕심쟁이가 돼서 히로유키 씨랑 많이 사랑해서 이 속옷 안에 있는 너의 뱃속으로 오게 해. 리사는 속바지를 꼭 움켜쥐고 고개를 숙였다. 양쪽 입술꼬리가 내려오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뭔가 화난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다. 리사의 그 표정을 나는 잘 안다. 눈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참고 있는 것이다. 리사. 내가 부르자 리사가 얼굴을 들었다. 축하해. 그제야 그 말을 하자 리사는 끝내 얼굴이 꾸깃꾸깃해지도록 일그러뜨리고 울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신혼여행지인 시드니에서 엽서가 왔다. 여기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최고로 즐거워. 그림 엽서의 사진대로 하늘이 정말 예쁘단다. 엽서 가득 펼쳐진 시원한 스카이블루. 나는 그 아름다운 파란색을 떨어지지 않도록 핀으로 벽에 단단히 꽂아두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12편의 이야기들이 다 너무 좋아서 어느 에피소드를 골라서 읽어드릴까 정말 고민했습니다. 오늘 소개한 에피소드는 도쿄의 에피소드였는데 시드니를 배경으로 하는 에피소드들도 너무 좋아서 시드니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책 말미에 옴기니의 글이 있는데 글의 제목으로 좋아요를 누르고 싶은 작가가 등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나 좋은 작가를 만나게 되어서 기분 좋았습니다. 작가 아오야마 미치코의 또 다른 작품도 기회가 되면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목요일에는 코코아르를 들으시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중 3분을 추첨해서 책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꼭 길게 쓰시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 중에서 추첨하는 거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벤트는 9월 12일까지입니다. 9월 13일에 당첨되신 분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이벤트를 또 열 수 있겠죠. 그럼 저는 또 새로운 책으로 여러분과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책방 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